이 방식을 사장님이 직접 무료로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돈 받고 보여드려야 되는 거긴 한데 너무 업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많은 블로거들한테 뿌리다 보면 블로거들이 다 스팸 처리를 하거든요. 이게 직접 협찬을 여러 번 받아본 블로거가 아닌 이상 나 혹시 신고 당하는 건 아니겠지? 무조건 클릭할 수밖에 없게 제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남들이랑 똑같이 하시면서 좋은 결과 바라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출 올려주는 블로그 마케팅 연구소입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 키워드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다들 키워드 뽑아보셨죠? 키워드를 잡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블로거를 모집하는 거겠죠? 블로그 체험단의 승패 여부는 키워드 반, 블로그 반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키워드만큼이나 중요하니 블로거를 모집하는 것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꼼꼼하고 세세하게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떤 블로거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할까요? 오늘 강의는 사장님에게 딱 맞는 블로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매출 올리는 블로거 모집을 할 수 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실습편인 만큼 강의 순서에 따라서 템플릿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블로거를 모집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블로거가 받아줄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템플릿을 함께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템플릿을 가지고 매출 올리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모집한 블로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꼼꼼히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템플릿도 함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 댓글에 달린 링크를 통해서 템플릿을 다운받고 블로거 모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또한 온라인 제품이랑 오프라인 가게를 둘 다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너무 업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라서 이게 직접 협찬을 여러 번 받아본 블로거가 아닌 이상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저 또한 제가 협찬을 여러 번 받아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중에 어떤 영상, 어떤 강의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 영상을 마케팅 업체들이 보고 내려달라고 하면 어쩌나 진짜 걱정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정리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로 보시더라도 정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거를 모집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 모집하기와 직접 연락하는 방법, 이 2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한 번에 여러 명을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모집글을 올리면 블로거가 폼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사장님은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선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체험단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죠. 체험단 업체는 블로거 풀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장님이 돈을 지불하고 모집글을 올리면 체험단 사이트에서 모집글을 올려준 다음에 블로거가 그걸 보고 신청을 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체험단을 진행하는 방식,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 방식을 사장님이 직접 무료로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카페, 오픈 채팅방, 사이트, 마지막으로 브랜드 블로그인데요. 워낙 종류도 많고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상호명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 카페에 블로그 체험단 모집 카페 이런 거 검색하시면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도 구글이나 네이버에 체험단 무료 모집 사이트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오픈 채팅방도 체험단 모집, 오픈 채팅방 다 들어가시면 돼요.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운영하고 있는 곳들에서 각각 원하는 폼들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모집글에 관련돼서는 다음에서 더 디테일하게 템플릿을 가지고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사장님의 브랜드 블로그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으로도 은근히 블로거들이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면 무조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모집글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각 사이트별로 원하는 폼이 있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블로거들이 많이 모일까요? 요거는 뒷부분에 템플릿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다뤄볼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기본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대로 대충 적으시면은 모집이 안 돼요. 이게 최대한 블로거들을 위하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느낌, 협찬을 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야 되는데 몇몇 모집글들을 보면은 상호명은 당첨되면 알려드립니다. 이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웬만한 특별한 이유 없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방문 이벤트, 그게 에스테틱이나 네일샵이나 이런 이벤트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하나도 없어. 영업시간도 몰라,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 예쁜 네일을 하는지, 내 스타일의 네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네일 체험단 모집하니까 신청을 하겠어요, 사장님이라면? 아니거든요? 이게 몇몇 사장님들이 보이는데 너넨 을이고 우리가 갑이야, 이런 태도가 너무 많이 보여요, 모집글들을 다 보면. 근데 이런 식의 태도로 모집하지 마세요, 절대. 블로거랑 사장님은 같이 상호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갑이고 니네 을이야, 애초부터 태도가 그래버리면 좋은 블로거가 절대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친절하게 협찬을 주는 느낌으로 모집글을 작성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블로거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긴 한데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왠지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장님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타겟으로 한 귀엽고 키치한 화장품을 만든다면 30대 블로거보다는 10대, 20대 블로거한테 체험단을 맡기는 게 더 좋은 광고 효과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블로거가 제품이 마음에 든다면 다음에 다른 제품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구매하는 우리의 또 다른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블로거를 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키워드 혹은 연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블로거들을 보시면 돼요. 이거 저번 강의에서 키워드 잡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때 모아뒀던 키워드를 지금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매출을 2배 올리는 좋은 키워드를 잡는 방법이 있으니 이 영상, 오른쪽에 뜨는 이 영상을 꼭 정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다면 강남역 에스테틱, 서초 에스테틱, 강남역 피부관리, 리프팅 관리 등등 저번 강의를 통해서 잡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블로그를 봤을 때 글을 꼼꼼히 잘 써주는 블로거라면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나와 경쟁 제품을 검색해서 상위 노출 포스팅을 한 블로거들에게 연락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마찬가지로 강남에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쳤을 때 뷰탭에 나오는 몇 가지 포스팅들이 있죠. 이런 포스팅들을 보면 어느 가게가 좀 포스팅을 많이 하고 있냐, 어느 가게가 마케팅을 잘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게들을 검색을 해서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블로거들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거, 그리고 경쟁 제품에서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거, 그리고 이분들의 글을 들어가 봤을 때 글의 퀄리티가 꽤나 좋다 하면은 연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분들을 컨택한다면 뭐가 보장이 되어 있냐? 첫 번째, 키워드를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글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런 서비스나 제품에 이미 관심이 있으니까 수락할 확률이 높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블로거들한테 연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메일, 쪽지, 댓글, 안부글이에요. 사장님들이 컨택하시는 블로거들은 해당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블로그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만 하셔도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4가지 다 하실 필요 없고 여러 가지 해보시면서 편한 것들 해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협찬글이 오면은 메일이랑 댓글을 좀 빠르게 확인을 했었고, 쪽지랑 안부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알람 자체가 네이버 앱으로 오거나 이렇게 설정을 안 해놔서 좀 느리게 확인하긴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대체 블로거들이 수락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제안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최적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블로그 체험단 협찬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저한테 직접 제안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한 분을 할까 말까였어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내는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제안이 매력적인지에 따라서 블로거가 수락할지 말지를 정하고요. 또 광고성이거나 너무 터무니없는 제안이 오면 전 차단해요. 그래서 블로거들이 여러 명이 차단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스팸 계정으로 분리가 돼서 아무리 누구한테 보내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러한 계정이 됩니다. 처음부터 매력적으로 블로거들이
사장님들이 수락할 수밖에 없는 메일을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들한테 퀴즈를 내보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받았던 제안들을 다 모아뒀어요. 쪽지랑 안북구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실제로 블로그 운영하면서 받았던 쪽지들입니다. 땡땡 체험단입니다. 채 일부러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런 거 신고 워낙 많이 당하거든요. 뭐 방문 체험단 있고 배송 체험단,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 블로거들이 모집이 많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블로거를 더 모집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뭐 땡땡 체험단 모집. 근데 심지어 이 쪽지를 보면은 내가 어떤 체험을 받을지도 몰라. 그런 정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카페 저거 링크 누가 클릭해요? 절대 안 하지. 가입도 하기 싫은데. 여기서 패스. 그리고 뷰티 쇼핑몰 믿을만하다. 뭐 주는지 또 몰라. 게다가 뭐 주는지 안 해. 10,000원 상당의 체험 상품. 와, 저 이거 블로그 한참 운영할 때 일방문자 500, 600이었거든요. 돈이 너무 적습니다. 사장님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체험단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블로거들을 모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보가 없어서 그냥 안 했어요. 다음, 이렇게 명언을 때리고 모집하는 체험단도 있어요. 진짜 웃기죠? 저는 절대 안 해요. 너무 광고성 같아가지고. 다음, 요거 뭐냐면 이게 애초부터 스팸에 들어가 있는 제 쪽지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블로거들한테 뿌리다 보면 블로거들이 다 스팸 처리를 하거든요. 너무 광고성 같고 뭐 들어갔는데 정보도 없고 뭐 가입하래 이러면은 다 안 들어가요. 막 링크 있고 막 이러면 다 스팸을 처리하면은 이렇게 애초부터 스팸 계정으로 분리가 돼서 제 쪽지함에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게요. 안북굴. 저는 3만 원에 굳이 이동하고 싶지 않은 금액이라 패스했습니다. 요렇게 뭐 기구 필라테스를 하는데 카페 가입을 하고 가입하셨다고 쪽지를 하면은 뭐 등급으로 맞춰준다. 절대 안 하죠. 귀찮거든요. 저런 거 오면은 웬만한 계정들 다 스팸 처리하거든요. 제가 스팸 처리하는 계정들의 특징은 저에 맞지 않게 너무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제 블로그를 아예 안 봤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광고성이 느껴지는 글은 그냥 아예 안 봐요. 사장님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블로거들이 사장님의 협찬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웬만하면은 좀 제대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떤 식으로 제안서를 보내야 되냐면 연예인에게 협찬을 하는 광고주의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러 명한테 뿌리면서 너가 하면 하고 말면 말아라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그래서도 그게 느껴지고요. 블로거도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절대 안 해요. 블로거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사장님의 입장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장님이 협찬을 주는 블로거들은 사장님의 제안만 안 받아요. 저도 강남에 에스테틱 갔다가 그 글을 올리면 에스테틱에서 연락을 적어도 5군데는 받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정도로 매력이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만 수락을 하고 싶은 거죠.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템플릿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진짜 좀 민감한 부분이고 영업 비밀이라서 웬만하면 공개를 잘 안 하거든요. 아마 어디서도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돈 받고 보여드려야 되는 거긴 한데 저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혹시 신고당하는 건 아니겠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온라인 제품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오프라인 가게를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온라인 제품 같은 경우는 메일 제목부터 블로거가 클릭할 수밖에 없게 굉장히 어필할 만한 내용으로 보여주세요. 2000개 에스테틱에서 사용 중인 땡땡땡 선크림. 사장님만의 그런 차별점 있잖아요.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너희가 꼭 우리 브랜드를 써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메일 제목에서 보여드리면서 무조건 클릭할 수밖에 없게 제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사를 하고요. 브랜드 소개도 하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협찬 내용을 적습니다. 제품 링크도 함께 첨부를 해주세요. 아마 뭐 스마트 스토어 혹은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링크도 함께 첨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진 첨부 좋아요. 그 다음에 제품 소개 최대한 디테일하게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추가 제안, 뭐 협찬에 응해주신다면은 올리브영에서 판매 중인 저희 토너를 감사의 선물로 혹은 상품권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것들의 제안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양식 괜찮다면은 양식 기재해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은 이 부분은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길어져서 사장님이 직접 찾아보시고 하세요. 성함, 전화번호, 제품 받으실 주소, 블로그 주소,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것도 동의를 다 받으세요. 근데
요거 살짝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사진을 워낙 잘 찍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카메라로 찍으시는 분들. 2차 활용 같은 경우는 돈을 따로 주셔야 되거든요. 원고료를. 뭐 블로거마다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고료를 사장님 생각대로 제한을 하지 마시고 블로거한테 고료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다음 가이드 및 배송 예정. 신청이 완료되시면 2, 3일 내에 가이드랑 제품이 발송된 예정입니다. 인사하고 브랜드 정보 디테일하게 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메일 같은 경우는 사진 첨부하시는 거 좋아요. 약간 연예인한테 협찬한다, 좀 매력 어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오프라인 가게 갑니다. 청담 고급 에스테틱 스파에서 체험단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청담 고급 에스테틱이라고 하면 궁금하잖아요. 이런 어필할 내용들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인사하고 다음에 브랜드 소개,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포인트, 우리는 언론에도 소개된 연예인, 셀럽이 자주 찾는다 이런 것들 해주시고 다음으로 협찬 내용, 몇만 원 어치의 협찬인지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타겟, 등, 어깨, 목이 뻐근하신 분, 페이스와 바디 관리를 함께 받고 싶으신 분에게 체험단을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하시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 이게 몇 분 관리인지, 그리고 관리 자체가 페이스는 뭐가 들어가고 바디는 뭐가 들어가는지 디테일하게 좀 적으세요, 제발.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링크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매장 정보 적으시고 추가 제안 같은 거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양식 같은 경우 성함, 전화번호, 블로그 주소, 방문 날짜 및 시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만드세요. 왜냐면 저게 방문 날짜랑 시간을 정할 때 좀 애매하더라고요.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거가 회신 주고 그 시간이랑 날짜가 안 되면 또 회신 주고 메일이 좀 그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밑에 오픈 채팅방 주소를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의해 주셔야 될 분이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시는 분, 카메라로 찍으시는 분, 네이버 인플루언서거나 방문자 수가 너무 많은 분들은 2차 활용 같은 경우는 안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원고료를 사장님이 대충 추측해서 5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블로거한테 고료를 불러달라고 해서 서로 합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가이드랑 배송 예정 말씀드리고 인사하고 브랜드 정보 SNS 같은 거 있으면 추가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뭔가 노력이 보이잖아요. 애초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5명 있을까 말까예요.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수락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메일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쪽지, 댓글, 안부글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간단하게 줄여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 똑똑하신 분들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답장이 오면 블로거가 저 양식을 기재를 해서 답장을 드릴 거예요. 그럼 블로거에 대한 정보를 엑셀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템플릿 그대로 엑셀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관리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답장이 왔는지, 가이드라인을 내가 보냈는지, 혹은 이게 제가 아까 네이버 폼이랑 구글 폼을 추천드렸던 이유가 네이버 폼이랑 구글 폼은 이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셔도 되고 혹은 사장님이 답장이 왔을 때 직접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은 블로거에게 어떻게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기준이에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는 상위 노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제 키워드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블로거한테 답장이 오면 가이드라인을 전달해야 되겠죠? 가이드라인 예시를 똑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제품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저는 가이드라인은 웬만하면 PDF 파일을 추천을 드려요. 일단 인사, 협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이드라인 함께 보내드려요. 제품은 언제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리뷰는 제품을 받으신 후 일주일 이내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리뷰 작성 후 URL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PDF에 들어갈 내용들은 블로거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을 많이 첨부해 주세요. 가장 첫 번째, 브랜드 소개 똑같이 하시고 두 번째로 제품 상세 소개, 제품이 어느 부분에서 매력적인지 그런 포인트들을 그리고 사장님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화장품을 써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블로거가 쓴 글을 보고 알아줬으면 하는 우리의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전달을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키워드, 서브 키워드 요거 저번 키워드 강의에서 잡았었죠. 이거 필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장님의 키워드를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글이 키워드가 몇 번 반복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 글 자체가 일단 알고리즘에서 패스가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글이 기준이 되시면 되시는데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 가이드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하는 우리 제품의 좋은 점들, 차별점들 적으셔서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우리 제품의 제형이랑 얼굴 바른 모습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다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미 블로거가 작성을 했던 내용이 있으시면 그거 캡처를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PDF 만드시면 되거든요. 제형은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얼굴의 바른 모습은 뭐가 잘 보이도록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가이드에 적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직 처음이라서 기존에 사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글로 가시되 리뷰가 쌓이고 쌓이면은 거기에 계속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시태그는 어떨 때 보통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장 먼저 저자극 선크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이 블로그에 저자극 선크림 다른 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해시태그가 쓰이는 거고요. 이거 직접 눌러서 들어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태그로 쓴 글이 보여요. 이렇게 직접 클릭하거나 이 블로그의 다른 글, 뭐 이 해시태그로 쓴 다른 블로거들 추천 이런 거 할 때만 해시태그가 유용한 거기 때문에 해시태그는 사실 그렇게까지 상위 노출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저거는 그냥 수장님이 하시고 싶은 걸로 하시거나 혹은 블로거한테 재량껏 맡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랑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10장, 글자 수 1000개 이상, 영상 1개 포함, 사이트 주소, 네이버 스토어 주소, 공정위 문구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공정위 문구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사장님이 띄우고 싶은 키워드 있죠? 그거 네이버에 직접 검색을 하세요. 방금 선크림이라고 눌렀었는데 선크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요.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거들이 쓴 글이 키워드가 몇 번 반복되고 사진이 몇 개인지 글은 얼마나 긴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일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사진이 뭐 18, 22, 20, 22, 19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20개 정도의 사진을 부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영상 하나 10초짜리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상 하나도 추가를 시키면 좋은데 영상의 뭐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 검색해가지고 내 키워드가 예를 들어 선크림이야 하면은 선크림 몇 번 반복되었는지 하나씩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1개씩 떴다고 하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5개가 있는 거라서 본문이랑 제목에는 약 5번에서 7번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글자 수도 기본적으로 1000자에서 2000자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가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인사하고 가이드라인 이런 내용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PDF에 들어갈 내용 마찬가지로 매장 소개, 서비스 상세 소개, 필수 키워드, 본문 가이드, 해시태그 내용, 사진 10장, 글자 수 1000자 이상, 영상 1개 포함, 네이버 플레이스 주소, 공정위 문구 이런 것들 사장님들이 어떤 것들이 어필되었으면 좋겠는지 작성을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끝일까요? 아니요. 엑셀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리뷰 URL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3일, 일주일, 한 달 동안 해당 키워드로 순위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고객들이 늘었다면 어떠한 키워드로 고객들이 늘고 있었는지 꾸준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키워드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 강의에서 말했다시피 키워드를 바꿔가면서 어떤 키워드가 사장님한테 제일 베스트일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엑셀에 정리해서 순위를 체크하고 어떤 키워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고객들이 많이 오는지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체험단 한 달 했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오고 매출이 몇 배 뛰고 이러지 않거든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의 매출에 있어서 효과를 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강의를 했는데
진짜 오래 걸렸네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진짜. 귀찮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죠? 너무 시간도 많이 투자되고 엑셀 폼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PDF 파일 만드는 것도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출은 아무나 오르지 않아요. 사장님이 그만큼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블로거도 아 사장님이 신경 안 쓰는구나 하고 대충 작성해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매출 오르는 거 어려워요. 어차피 제가 영상 만들어도 대부분의 사장님이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오르는 거고 항상 제자리이신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실행한 1%만이 정말 매출이 오를 거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시고 자신만의 마케팅, 브랜딩을 잘 해낸 사장님만이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실행을 하신 분들이라면 1%니까 나는 매출이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심하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1시간씩 일찍 출근하고 1시간씩 늦게 퇴근하세요. 매장 쉬는 날도 일하시고요. 남들이랑 똑같이 하시면서 좋은 결과 바라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모르는 만큼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세요. 아니면 비싼 마케팅 업체에 맡기세요. 지금 진짜 이걸 다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해 드렸어요. 남은 거는 사장님의 몫이거든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6월 유튜브를 시작하고부터 진짜 많은 분들한테 강연이랑 코칭이랑 컨설팅이랑 마케팅 문의를 많이 받았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블로그에도 작성을 했다시피 고객사 자체가 상반기가 다 모집이 마감되어 있어서 사실 유튜브로 고객사를 모집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잃지 않았던 거고 블로그에도 그런 거를 적지 않았었는데 워낙에 사장님이 이 체험단의 부분을 직접 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무엇보다 이 모든 거를 직접 신경 쓰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된다라는 거랑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되면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꼭 정독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매출에 대한 효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